서로를 품어하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특별한 그 시간을 맞이해서요.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시고 이 그동안의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두 분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님, 그리고 스튜디오 SH 성지연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성지영입니다. 네, 김수정입니다. 네, 정말 두 분께서는요, 이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 말씀을 할 때, 혹은 베리어프리 영화를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주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이 10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어떻게 보면 긴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걸어오시면서 혹은 맞이하시면서 소감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화제가 98년도 그 서울 단편 영화제부터 이제 영화제 인생이 시작됐는데 이게 지금 20년이 훌쩍 넘어서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를 10주년을 맞이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영화제로서는 변곡점, 청소년이 될 수 있는 나이라서 좀 더 많은 성장을 해야 되고 변화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점들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베리어프리 영화라는 거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10년의 시간에 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10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일단 생각이 맨 처음 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제 이 작업들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뭐 시작 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스튜디오를 2007년부터 이제 열어서 영화 작업 위주로 작업하는 오디오 포스트 프로덕션 스튜디오였는데요. 이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과연 우리가 영화인으로 살아가면서 뭐 어떠한 어떤 그 사회 공헌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차원에 고민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부산영화제의 아시아 시네마 펀드의 후원 업체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코디네이터로 일했던 그 최선희 이사님이 베리어프리 위원회로 오시면서 연이 닿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0년이나 지속될 것이라고는 그때는 모르셨다. 뭐 그렇죠?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 갈 줄 알았으면 그때는 사실은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프로젝트성 뭐 1년 2년 하다가 뭐 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뭐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한테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렇게 고취되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작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수정 대표님께서 정말 이렇게 10년이나 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베리어프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낯설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10년 동안의 성과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때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영화 특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면서 가장 이제 알리기 위해서 공들여 왔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전에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고 화면에서 한글 자막 영화라는 명칭으로 했던 것들을 인식을 좀 변화는 해보자. 그래서 베리어프리 영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욕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한글날이면 매번 베리어프리라는 용어는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기사를 늘 접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한국에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을 좀 더 뛰어넘고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베리어프리 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최소 5년은 넘어야지 이 용어가 정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인터뷰에서 베리어프리 영화란 를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 시사 그 상식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10년 동안 한 일은 베리어프리 영화
문화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영화제와 베리어프리 영화 제작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가장 뿌듯한 일이고요. 이게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 이제 지금 전시, 그다음에 연극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더 많은 이제 전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마음입니다. 베리어프리 영화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 가운데 특히 사운드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잖아요. 이게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 굉장히 다층에 있는 관객들이 다 그 영화들을 다 즐길 수 있게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특히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또 제작을 하셨던 이 경험으로서 이 사운드의 역할들 어떤 점이 또 중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제작하시면서 어떤 점을 가장 염두를 두고 또 만드셨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경험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형태의 영화 상영 포맷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맨 처음에 작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일단은 그런 그 뭐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고민의 지점에서 가장 첫 번째는 일반인이 영화를 관람하는 관점, 그다음에 관람을 마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감정, 감흥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제 베리어프리 영화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영화 안에서는 그 대사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음,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인과 음악을 통해서 어떤 그 영화적인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레이션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과 공간을 표현해낸다는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존의 영화 감독들이 만들었던 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관객들이 받고자 하는 감정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시공간에 대한 설명들을 갖다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어떤 대사 실제적인 공간에 대한 설명에 대한 대사를 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그 이야기들을 문장 구조가 아니라 간단한 어떤 문단 형태로 구분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감정들이 동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10년 그 동안 이렇게 길게 하실지 몰랐다라고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셨던 작업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그 또 가진 작품이기도 할 것 같고 그 첫 번째 처음 인연 맺으셨던 두 분의 이야기들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어차피 오늘은 좀 회고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요. 아니, 저희가 이제 베리어프리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이제 외국 영화의 샘플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드려도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무모하게 만들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영화는 한국 영화의 작업은 조금 뒤에 이제 안상훈 감독님이 블라인드를 했지만 첫 번째 작업은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수리끼면 집에 가자. 의 영화를 저희가 일본 가서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더빙을 한 경험도 없고 그 영화에 그 양모 감독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분도 이제 더빙을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무모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 모든 그 덤탱이는 스튜디오 SH의 사람들이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모함의 전부였죠.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작품들을 연출자와 함께 작업자들이 같이 한다는 건 엄청난 무모한 일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베리어프리 작업의 화면 해설이나 더빙 작업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예측했던 일정은 약 한 3, 4일 이내에 끝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후 나중에 한 2, 3일 정도 믹스 다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3, 4일로 생각했던 일정이 3주가 걸렸고요. 일단 중간에 뭐 이렇게 어려움들 너무 많았고 뭐 사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베리어프리 영화 제작의 어떤 것들 여러 가지 패턴들도 만들어지고 좀 더 완성도 있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해서 그 10년 동안 사실 이렇게 많이 변화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패턴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없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그 사이 요 10년간의 변화들이라는 게 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 좀. 사실 이게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작업자들은 변화한 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만드는 영화들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그런 감정과 정서를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건 상영 시스템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기사에서 보기도 하고 언뜻 언급을 듣기도 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상영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일본의 뭐 UD 캐스트라든지 독일의 뭐 그레티엔 스탁스라든지 한국의 싱크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상영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상영 방식을 가지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상영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상영 환경, 일단 극장 환경도 바뀌게 되고 그런 극장 환경에 맞춰서 모든 영화 관람객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변화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디자이너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아마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고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은 영화인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주변인들,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아마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정책 이 지원과 정책 부분에 대한 정말 저희 이 필요성 이런 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김수정 대표님께서 요 10년 동안 해오시면서 10년 동안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이제 회의도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아직도 이게 법제화된다는 것을 한 7년 동안 듣고 있고요. 이제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은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쇄 시스템 그때 말씀하신 폐쇄 시스템을 저희가 시연한 게 벌써 3년이 됐지만은 아직도 이제 뭔가 극장에서 배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과 장애인들 이제 그리 극장을 극장과의 소송이 아직도 2심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지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결과를 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극장이란 공간은 굉장히 상업적인 공간이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장들이 이제 30%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위기를 겪고 나면은 극장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고, 그런 플랫폼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고민들도 있고, 그 와중에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곳이 이제 그런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을 제공을 하면서 한국의 사회를 조금 바꾸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조카랑 그 이제 얘기하는데 그 보건교사 아는 형을 그 자막을 틀어놓고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그 이모가 하는 그 배려프리 버전인 걸 알고 있냐 그랬더니 실제로는 필요 없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막을 틀어놓고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OTT들도 한국의 OTT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의외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것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넷플릭스 같은 OTT들이 이렇게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할 수 가능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납품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본편의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같이 MN이라든지 자막 작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같이 넘기면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그런 어떤 그 자막 작업, 배리어 프리 작업을 할 수 있게 가능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들은 사실 산업체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뭐 여러 시스템적으로도 갖춰진다라면은 뭐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영화 다양한 장르에서 이 배리어 프리 영화가 일반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10년 특별 이 특집에 맞게 또 이렇게 그 개별 작품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이야기들까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이 급격하게 갑자기 몰려온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 영화제 저희 방식이나 뭐 영화 상영 방식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 이 10주년 10회 상영도 사실 10회라는 좀 특별한 행사임에도 그 다른 의미에서의 특별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영화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 그 변화의 지점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 네, 10주년을 생각을 하면서 그 그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들도 뭐 모아서 10주년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대사 분들한테 이제 축하 영상 받는 거는 생각한 대로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고민은 정말 한 4월부터 해서 한 6개월 이상의 고민을 거쳐서 이 진행을 한 건데 이런 것이 이제 6개월의 고민을 거쳐서 진행을 했으면 향후에도 뭔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것이 익숙해졌는 것뿐만 아니라 이점이 있다면 그 이런 지점대로 이제 방향이 나아가야 되는 거고 이게 뭔가 불리한 점이 있으면은 또 다시 코로나19가 없어지고 오프라인이 활발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또 다시 좋은 지점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우리의 이전까지 익숙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것이 맞는 건가 아닌가 이 나아갈 방향이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지영 이사님께서 또 제가 깨도 그 비슷한 연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황들이 꼭 이 배리오프리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이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약간의 도전이나 뭐 변화의 지점들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현황들 이런 것도 약간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지평을 조금 넓혀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얘기가 좀 길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극장 산업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랄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 드라마의 어떤 활성화, 그다음 OTT의 약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게 되고 사실 올 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3월 달, 2월 달만 하더라도 극장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라마 산업이 붐업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지나다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광고 산업이 또 뭐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제작할 수 있는 여건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로는 OTT 쪽이 약진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산업의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에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라면은 굉장히 도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꼭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제다 보니까 영화라는 극장이라는 어떤 공간에 대한 한정적인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디스플레이가 확장되면서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화면의 크기가 커지면서 사실 극장 이외의 공간에서의 콘텐츠의 공유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리어 프리 영화제에서 좀 더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본다라면은 극장과 더불어서 개인의 공간에서 이 베리어 프리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그거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디지털 뭐 시대나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 있는 반면 거기에 또 소외되는 분들이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되게 많이 생기는 이 시점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더 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이 배리어프리 영화가 정말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소외된 이 분들을 다 같이 우리가 같이 즐기자라고 하는 시점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실 아까 뭐 말씀은 해주셨지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네. 그 사실 이제 그 이 OTT나 이런 그 컨텐츠를 OTT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라서 이런 그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는 기기가 없는 분들한테는 정말 디지털 소외, 그러니까 극명한 소외여서 이제 그들은 즐길 수도 없고 뭔가를 그 이 제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커뮤니티의 커뮤니티 시네마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상황들이 아닐까. 큰 공간이 아니라 작은 공간들의 활성화들, 그리고 거기에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공공극장들이 더 활성화가 더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이 문화적인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단순히 이제 지금같이 이제 문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그 건강을 다시 체크하기도 하고 생활을 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제 그 복지관이 폐쇄되고 이제 장애인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이 공간이 이제 집이나 마찬가지인 공간이었는데 이제 접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 그게 과연 맞는 건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뭐 디지털 이 비대면 서비스를 하려고 하더라도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것들이고, 근데 누군가 찾아오는 거는 일단 맞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안전한 서비스들은 어떻게 제공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또 이 다음 10년을 위한 또 시작에 대한 고민의 시작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제 저희 10년으로 이야기로 조금 돌아와서 그동안에 이제 작업하시면서 아까 가장 뭐 인상적인 첫 번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보면 또 굉장히 많이 발전이다기보다 그 지금 정말 수용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게 이렇게 변화하는 지점들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뒤 이제 가장 이렇게 대표작이다, 내가 이렇게 한 것 중에 너무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작품들 있으시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처음 이후에 이렇게 많은 작업들은 많이 이제 그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뭐 그 작품을 특정한 작품을 언급하기에는 좀 이렇게 대다수의 작품들이 그 작품에 맞춰서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을 드려서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폐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배리어 프리 영화에 사운드 제작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좀 더 좋은 방향과 또 좀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되게 큰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좀 이제 그 이런 배리어 프리 영화를 만들 때 만드시는 분들이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축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게 제작 비용에 대해서 국한되지 말고 제작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리어 프리 영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포맷도 일관되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중복 제작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큰 틀에서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 베리프리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곳에서 전담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저희가 이 10주년이라는 데에 맞게,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면서 근심거리를 숙제거리를 많이 이렇게 던져주시는데요. 그 대표님 뭐 또 관련해서 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그 사운드 제작 사업을 안 하면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스튜디오 에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SBA에서 이제 지원을 좀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이제 많은 작품들을 작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런 보다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업들을 저희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무슨 힘이 있어서 모든 작품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단편을 제작하거나 이제 다른 학생들 교육을 올해부터 좀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 만들 거면 좀 제대로 만들자라는 거고, 많은 콘텐츠들이 이제 유튜브들이 되면서 유튜브에도 일부 이제 배리어 프리 버전을 만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본인이 만드는 것이 내 만족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게 배리어 프리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 보시는 분이 만족해야지 이게 만족이 되는 거지. 하다 보면은 내 만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좀 줄여줄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학생 때부터 이제 단편을 제작하시는 분부터 나중에 상업영화까지 올라가면은 당연히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이제 올해 단편 제작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단편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좀 연결해서 이게 또 굉장히 배리어 프리 버전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우리 대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뭐 작가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계획도 있으신지요? 작가 양성은 이제 시각장애 연합회에서 이제 주로 하고 계신데, 이제 좀 더 많은 작가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게 보편화되면은 그만큼 이런 것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고 이제 기초교육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해서 이제 올해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대학 교육의 교육과정 안으로 이걸 끌고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요즘 대학에서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게 되고, 비교과 운영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교육적인 철학이라든지 다양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이제 교육기관 안으로 이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된다면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대학 교육에서 보면은 영화 과목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양 과목 보면은 영화 이해 이런 것들은 거의 1순위로 마감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도 대학 교육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이야기를 굉장히 영화제 소개에서부터 역사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망까지, 그리고 이 교과 제도의 개편까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 동안에 나눈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좀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근데 저희 김수정 대표님께 저희 서울 배리어 프리 영화제 이번 10회 때에서 특별히 만날 수 있는 작품들, 그리고 영화제에 대한 소개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15일까지 오프라인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상영이 되고요. 21일까지 계속 일주일 단위로 다른 프로그램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KMDB 온라인 VOD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영화제라는 것이 골라 먹는 재미니까 여러 가지 영화 프로그램들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편도 있고 장편도 있으니까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많고, 그러니까 영화를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또 단편 제작 지원 경선을 해서 제작 지원에 이제
해당하는 감독님들이 직접 교육도 받고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감독님들은 각자의 색깔을 어떻게 내서 영화를 만드셨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정 이사님께서도 이제 아까 약간의 아쉬운 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같이 계속 나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또 정리하면서 혹은 이제 앞으로 아쉬워도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에게 이 베리어 프리 영화를 통해서 제 개인이 느끼는 어떤 뭐랄까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경계에 대한 지점들, 그다음에 길을 건널 때도 한 번씩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있을 때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보도블록 아래를 살짝 이렇게 밑으로 넣어놨는데 그게 하나 있는 곳과 두 개 있는 곳이었을 때의 차이점들, 서로 오는 사람이 부딪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배리어 프리 영화를 하기 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지점이었는데 제가 배리어 프리 영화를 하게 되면서 이런 지점들이 눈에 보이고 이거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굉장히 편하고 편리한 어떤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계속 영화인으로서 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배리어 프리 영화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뭐 작은 부분이라도 일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하셨지만 아마 끝은 아닐 것 같은, 네, 계속해서 인연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 귀한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또 박수와 응원드리면서 오늘 특별 이 스페셜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요 저희가 1부 토크는 마치고 곧 이어서 2부에 또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2부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10회 서울 배리어 프리 영화제를 맞아서 기념 토크를 진행하게 된 모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배리어 프리 영화제 이 개막작인 오발탄의 배리어 프리 버전을 연출하신 김홍준 감독님과 또 배리어 프리 영화제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수정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10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오발탄 제작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10회 서울 배리어 프리 영화제 오발탄의 배리어 프리 버전을 연출한 김홍준입니다. 오발탄을 연출하게 되어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영화의 걸작을 제가 배리어 프리 버전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배리어 프리 영화 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발탄 배리어 프리 버전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배리어 프리 영화를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제작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이 한국의 고전 영화 그 중에서 또 우리 대표적인 이 작품을 또 이렇게 배리어 프리로 제작을 한다라는 거가 굉장한 그런 특별한 또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요. 김홍준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 연출을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 그리고 맡으시면서 굉장히 이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또 처음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고 또 제가 상영하는 곳에 가서 상영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대략 배리어 프리 영화는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관객들에게 다가가겠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배리어 프리 버전의 어떤 연출에 특별한 테크닉이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에게 이 오발탄에 대한 의뢰가 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사실 배리어 프리 영화들이 주로 최근작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대중성이나 오락성 있는 영화들이 더 다양하게 먼저 소개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도 고전 영화도 좀 소개가 됐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약간 두렵기도 했지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또 제가 워낙 오발탄은 좋아하면서 또 존경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기꺼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리어 프리 버전은 원래 영화를 뭐 새롭게 편집한다거나 거기에 새로운 요소를 덧붙인다기보다는 그것을 중간에서 잘 해석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오만석 배우께서 그 내레이션을 맡아주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톤을 좀 잡고 지금의 관객들이 이해하기 편한 느낌으로 가되 또 고전 영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너무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워낙 오만석 배우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 작업은 굉장히 즐겁고 또 무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만석 배우님과 함께 하시게 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김수정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베리어 프리 영화 제작을 하시면서 근 10년 정도 제작을 해오셨는데 한국 고전 영화를 좀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또 계획을 갖고 계셨었고 이 작품이 오발탄이 벌써 세 번째 작품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고전 영화를 이제 배려 프리 버전으로 왜 만들고 싶어 하셨는지 그 말씀과 함께 그 동안에 좀 이렇게 제작해 오셨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영화를 이제 고전 영화를 만들자라는 제안은 또 모은영 그 프로그래머께서 해주셨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만들게 된 것까지가 한 5년이 걸렸어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영상자료원의 협조와 같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고전 영화의 배려 프리 버전은 좀 과정들이 좀 지난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저희가 그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그다음에 시집가는 날 2편 작업을 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의 고전 영화에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나름의 노하우도 좀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고전 영화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작품이 있으면은 한국영상자료원 측에서 이걸 먼저 좀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그 관계들이 굉장히 유연해지는 것들이 그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전 영화는 이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그 영화제를 진행하면서 생긴 것도 있고 제가 이전에 뭐 시네마테급 활동이라든지 이 현재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예전의 영화를 통해서 예전의 그 과거의 역사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가 어차피 역사책일 수도 있고 영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데 그런 경험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려 프리 버전의 그 고전 영화의 배려 프리 제작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같이 의견 주신 거에 동의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었군요. 그 감독님께 이제 약간 궁금한 점은 이게 오발탄 배려 프리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그 고전 영화들을 이제 훼손하지 않는 형태에서 지금의 관객들한테 또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또 이 작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연출하시는 분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여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좀 잘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좀 중점에 두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점들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연출 진행하시면서 과정하고 또 녹음하시면서 또 뭐 재미있었던 점들이나 이렇게
처음 예상하고 다른 점들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꼭 배리어 프리 버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고전 영화는 어느 정도 관객들이 사전에 좀 준비된 관객이 아니면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선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라거나 또 배경, 또 그 안에서 쓰이고 있는 뭐 언어 이런 것들이 같은 한국 영화라고 하더라도 벌써 60년 전이면 현재와 다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의할 점은 영화의 줄거리와 그리고 캐릭터들에 대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전달돼야겠다. 이 점인데 물론 영화에는 대사는 그대로 살리는 것이니까 원래의 대사를 바꿔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배리어 프리 버전에서 설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단순한 묘사에 그치기보다는 때로는 거기에 좀 더 관객들의 현재의 관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각적인 부분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 영화들은 지금과는 다른 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대사의 쪼라구나 할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그게 좀 정겹기도 하고 또 그것이 고전 영화가 현대 영화에서 줄 수 없는 독특한 그런 고풍스러운 맛을 주기도 하는데 처음엔 좀 어색하거든요. 특히 여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이제 나레이션이 너무 현대적이면은 나레이션과 또 원래 들어있는 대사 사이에 그 톤의 차이가 커서 이질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레이터가 옛날 영화의 성우들이 말하듯이 나레이션을 넣으면은 약간 무슨 패러디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선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이제 오만석 배우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오고 몇 개의 톤들을 준비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톤이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시작을 했고 끝까지 그런 톤으로 일관성 있게 갔던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고전 영화를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할 때는 이 정도까지가 적정한 선이 아닐까라는 하나의 제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먼저 보긴 했는데 이 오만석 배우님이 이 새로운 인물처럼 느끼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거기 있는 인물 중에 또 한 명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김수정 대표님께도 이제 관객들이 보시기 전에 먼저 이제 보셨을 텐데 어떠셨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 이제 작업들 하고 이 세 번째 작품이잖아요. 또 특별히 어떤 다른 점들이 있었는지 혹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그 시집가는 날이나 그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는 사실 그 주인공들이 이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 나레이터를 이제 저희가 여성 배우를 여자 배우님 안 했고 같이 작업을 했었고 오발타는 굉장히 남성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오만석 배우 남성 그 나레이터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남자 배우님 중에서 이제 오만석 배우님을 저희 그 감독님께서 이제 추천하셔서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이제 바로 수락을 해주신 케이스인데요. 영화의 톤과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의 톤이 이제 과거의 그 영화의 톤하고 이제 너무 이질적이거나 너무 가볍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고전 영화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굉장히 그 우만석 배우님께서 굉장히 잘 해석을 해오셔갖고 저희도 그 녹음하는 내내 되게 재미있게 약간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좀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영화 이때 그 김홍준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 진행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저희가 작품들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볼 때에 따라서 눈에 다시 들어오거나 다시 의미가 새롭게 읽혀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이렇게 배리어 프리 버전 연출을 하시면서 특별히 조금 다르게 또 보이셨던 장면들이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셨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배리어 프리 버전에서 이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화면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영화 화면을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배리어 프리 버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쓰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가 돼서 저는 가능하면은 그 원고는 몇몇 단어를 수정하는 것 말고는 거의 수정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쓰신 분이 배리어 프리 영화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이 영화를 감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정보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판단에서였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화를 이렇게 한번 눈을 감고 그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보았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영화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상상을 통해서는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면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특히 이 영화가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발탄이 워낙 유명한 영화이고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좀 지루하고 어렵고 딱딱한 영화라는 선입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 속에 보면 굉장히 장르적인 재미를 추구한 장면도 많이 있거든요. 로맨틱한 장면도 있고 또 액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볼 때 오히려 그런 해설이 좀 더 그러한 장르적인 성격을 강화해 주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나레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영화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발탄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는 배리어 프리 버전을 제가 작업하면서도 이 영화가 굉장히 오락적인 측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르적인 장면들이 들어 있어서 영화를 그냥 무겁고 심각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됐고, 보시는 분들도 너무 이 영화를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야말로 한편의 흥미로운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또 김홍준 감독님께 약간 더 궁금한 점은요. 감독님께서 이 오발탄을 이전에 이제 배리어 프리 버전이 아니라 또 다른 식의 버전, 그러니까 라이브 더빙식으로 성우 더빙 방식을 또 이제 만드셨었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 고전 영화를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것들, 이런 게 또 이제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이런 말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야 이 배리어 프리 버전이 생김으로써 오발탄은 지금 4개의 버전이 나온 셈이에요. 그 중에 이제 2 버전을 제가 이렇게 관련을 짓게 되었는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오발탄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화가 만들어지던 당시부터 뭐 개봉 후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기도 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보존이 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1980년대까지도 오발탄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영화였는데, 아마도 샌프란시스코 영화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해외 영화제에 출품되었던 프린트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남아있다가 발견이 됐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발탄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프린트 덕분인데, 그 프린트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라서 기술적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영어 자막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다시피 하고 있고, 물론 화질도 필름이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안 좋고, 음질은 사실 거의 대사를 알아듣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영화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전에도 몇 번씩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또 한계 때문에 복원을 거의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이 계속 한국 고전 영화를 복원해 오면서 기술적인 역량이 쌓이면서 이제는 할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것이 아마도 한 5, 6년 전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감상하시게 될 오발탄은 원래 오발탄의 그 원본이 아니고 그것에 아주 안 좋게 남아 있었던 프린트를 정말 훌륭하게 디지털로 복원해낸, 정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영화 전체에 들어있던 영어 자막을 다 없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 영화 속에 자막에 들어있는 걸 지운 예는 있지만 이렇게 2시간이 넘는 영화에 전체 영화에서 자막을 디지털로 제거한 것은
영상 자료원의 오발탄이 거의 최초의 사례이고 또 화면도 굉장히 훌륭하게 복원이 됐고요. 원본과 비교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이고 그리고 아쉬우나마 소리도 원래 남아 있는 필름에 있었던 소리에 비한다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최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버전이 우리가 오늘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오발탄의 프린트이고 두 번째 버전이 디지털 복원판이고 세 번째 버전이 방금 말씀하신 제가 2019년에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개막작으로 또 작년이 한국 영화 100년이었기 때문에 뭔가 한국 고전 영화를 라이브 퍼포먼스와 결합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오발탄을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이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오발탄을 말하자면 무성 영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해보죠. 만약 오발탄이 필름이 남아 있는데 사운드가 없어졌다. 그런데 시나리오는 있기 때문에 대사는 다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성우들이 후시녹음으로 대사를 복원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오발탄을 상영을 하면서 성우들이 무대에서 라이브로 대사들을 다 하고 그리고 음악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재즈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연주하는 이런 무성 영화 방식으로 오발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우분들의 톤의 조정이 되게 중요했는데 역시 그 경우에도 너무 옛날 같지도 않고 너무 현대적이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듣기에 조금 고풍스럽긴 한데 이해는 다 된다. 이런 톤을 잡았는데 오히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즘 영화에서는 좀 들을 수 없는 약간의 그 성우분들 특유의 마치 외화 더빙을 할 때 느낌 같은 이런 것을 했더니 그거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또 음악을 고전 영화를 젊은 관객들이 볼 때 좀 몰입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악도 있거든요. 음악이 너무 상투적으로 쓰였거나 또 요즘의 감각과 너무 다르거나 하는데 오발탄은 굉장히 재즈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음악이 그 시대를 환기시키면서도 요즘 관객들에게도 잘 들어맞아서 그게 이제 세 번째 라이브 버전이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 베리어 프리 버전을 만들면서 느낀 것은 만약에 베리어 프리 버전을 고전 영화를 할 때 물론 이것이 고전 영화를 그렇다면 구태여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하는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약간의 그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대사와 음향까지도 아예 새롭게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작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고 특히 음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면 훨씬 더 다채롭게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음질도 좋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영화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작업을 하자면은 고전 영화의 베리어 프리 버전에서 이미지는 디지털 복원을 해서 아주 보기 좋게 만들고 사운드는 원작의 대사나 음향의 위치 같은 건 살리되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녹음을 해가지고 정말 지금 만들어진 영화처럼 그런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입체적인 음향으로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물론 예산과 의지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예산과 의지는 또 저희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거의 새롭게 영화 한 영화를 편을 만드시는 거죠. 아니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정주 감독하고 더빙을 하면서 한국 영화 더빙을 할 때 새롭게 녹음을 지금의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다. 네, 언젠가 네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화진흥위원회와 그쵸. 저희 영상자료원과 자료원과. 문화관광부에게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수정 대표님께 좀 궁금한 점은 요 또 베리어 프리 영화를 특히 고전 영화의 베리어 프리 영화를 이렇게 만드실 때 특히 어떤 관객들을 조금 더 대상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작품을 영화제 외에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외화인 경우에는 더빙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 관객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막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가 없는데 더빙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본인들이 봤던 영화들, 옛날 영화들을
다시 보시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치매 어르신한테 영화를 보여드리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영화를 보여드려도 그때 보여드렸던 뭐 시집간 날을 보여드렸을 때 보셨을 때 그 반응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그 옛날의 추억을 다시 되새기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실 때 저 배우는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다른 세대의 관객들과 세대 간의 공감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그런 이점들이 있고요. 저희가 고전 영화들이 이제 극장에서 상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찾아가서 보여드리는 영화들, 그 찾아가는 상영회들, 공공 상영회 등을 통해서 상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작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제 조금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김홍준 감독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좀 아예 영화들을 새롭게 다 녹음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좀 처음부터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작품을 좀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과 함께 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작품의 제목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오발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중적으로 누구나 다 얼른 보면은 금방 즐길 수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영화에 대해서 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영화들이 다루었던 시대를 뭐 살아보셨다거나 이런 관객들을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작품을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만들었다는 데에서 우선 우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영화사적으로 유명하거나 혹은 뭐 영화 평론가들이나 영화인들에게 걸작으로 꼽히는 영화들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나 오히려 오늘날의 관객들이 볼 때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들 가령 60년대 가족 드라마랄지 70년대 뭐 사극이나 멜로드라마 이런 영화들 중에서 꼭 유명한 영화가 아니라도 흥미로운 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젊은 관객들이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요즘에 그런 뉴트로란 말도 있는데 일종의 뉴트로 감성에 맞는 영화들을 한번 골라서 그런 영화도 배리어 프리로 도전해 본다면은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작업을 바로 진행을 하실 그 김수정 대표님께서도 이제 뭐 많은 생각을 또 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한국 고전 영화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 인사와 함께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러 작품들을 많이 작업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리마스터링 작업들이 되어 있는 작품들 중심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가능한 작품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 게 이제 현실이고 그 사이에서 저희가 원하는 작품들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를 이제 영상자료원하고 이제 협의하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가장 힘든 작업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선정된 것이 이제 올해 오발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은 유연목 감독님의 그 수학여행 같은 영화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그게 리마스터링 과정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작업들을 빨리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협조하에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올해 이제 그 얘기들이 이 아주 고전이 아닌 한 90년대 영화들이 뭐 예를 들어서 8월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계속 이 디지털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고전 영화들이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들을 이런 그 장애인 관객분들도 가지고 동일한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면서 좀 더 많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10일에는 더 많은 작품들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올해 이제 10회 이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에서 오발탄 만나게 되는 이 방법과 혹은 홍보 한 말씀씩만 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발탄 베리어프리 버전은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 KMDB 온라인 VOD에서 보실 수 있고요. 11월 17일까지 만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그 온라인에서 오발탄 베리어프리 버전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꼭 정말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 잊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저희 오발탄 베리어프리 영화 제작 과정에 관한 이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